어르신들, 오늘 영상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르신댁 부엌 한가운데서 매일 반복되는 단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간, 그리고 뇌까지 조용히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국 끓이려고 싱크대에서 물 받고 계셨다면 지금 그 물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밥솥 안에서 쌀을 휘휘 문지르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두 가지 행동 때문에 어르신 몸속에는 비소, 납, 니켈, 알루미늄 같은 독성 중금속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왔다는 사실. 오늘 제가 증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건강연구소에서 상담을 도와드리던 날이었습니다. 76살 되신 정혜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신 분입니다. 동네에서 정말 건강한 어르신으로 유명하셨죠.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걸음이 부쩍 느려지고 자주 어지럽고 말이 꼬이고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도 했는데 이상 없다던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정 어르신은 울먹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밀 혈액 검사에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어르신의 몸속 중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의 서너 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과음도 안 하고 평생 자연식만 드신 분이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했을 때 처음 눈에 띈 건 싱크대 위에 올려진 오래된 정수기 필터였습니다.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바꾸셨어요? 하고 여쭤보니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거요? 흐르는 물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썼지요. 제가 필터를 열어본 순간 그 안에서는 금속이온, 녹 찌꺼기가 검은 가루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필터는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중금속을 걸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녹아나온 금속 성분이 통째로 물에 섞여 나오는 구조입니다. 정 어르신은 그 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차를 우려 드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정 어르신의 뇌혈관 주변에서 염증이 발견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르신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도 정수기 언제 바꿨지? 하고 순간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구나 하고 놀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 댁을 둘러보다가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밥솥 안에서 쌀을 문질러 씻는 습관이었습니다. 정 어르신도 편해서 그 자리에서 퍽퍽 씻어 밥을 하셨죠.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다음 2부에서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몸속에 들어간 알루미늄 니켈 비소가 밥솥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게 더 크게 쌓이는지, 그리고 그게 왜 기억력, 기억, 언어 능력, 균형 감각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르신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부에서 첫 번째 진짜 범인을 잡아드릴게요. 어르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큰 사고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 되신 최영자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시고 직접 키운 채소만 드시고 술, 담배도 안 하셨어요. 동네에서도 건강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손끝 저림, 숨가쁨, 밤에 다리쥐,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따금씩 말이 꼬이고 기억이 뚝 끊기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엔 모두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최영자 어르신의 혈액에서는 비소, 카드뮴, 알루미늄이 일반 노년층보다 훨씬 높게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쓰던 주방 습관 속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었죠. 첫 번째 범인은 뜨거운 수돗물입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국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밥 씻을 때, 시간 아끼려고 따뜻한 물 받으신 적 있으시죠? 빨리 끓으니까 좋잖아. 찬물은 너무 차서 손이 시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돗물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 기계실에서 데워지는 온수는 대부분 금속 배관, 연결 파이프, 오래된 탱크를 지나옵니다. 차가운 물일 때는 잘 녹지 않던 납구리 니켈 각종 침전물이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훨씬 더 쉽게 녹아나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끓이면 깨끗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끓이면 증기만 날아가고 속에 녹아있던 중금속은 더 진하게 농축됩니다. 최영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빨리 끓으라고 뜨거운 수돗물을 쓰셨습니다. 그 물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고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킨 거죠. 두 번째 범인은 숨 쉬지 않는 주방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생선 굽고 나면 머리가 띵하다. 가스불 켜면 금방 답답해진다. 주방 창문 열기 귀찮아서 그냥 조리한다. 이게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동안 나오는 질소산화물, 벤젠,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폐질환 위험군으로 지정한 물질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주방 매연이 더 깊숙이 쌓입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의학 연구 자료를 보면 주방 환기 없이 2시간 요리하는 것이 담배 4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최영자 어르신 댁도 환풍기는 있었지만 가스 낭비될까 봐요. 거의 켜지 않으셨죠. 하지만 어르신, 몸은 이미 그 비용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실행 미션. 시험 삼아 지금 주방으로 가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2가지만 당장 체크해 보세요. 첫째, 가스 불 켜기 전 환풍기 먼저 켜기. 단 10cm만 창문 열어도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 모든 요리의 물은 무조건 찬물로 시작하기. 설거지용 온수는 괜찮지만 절대로 끓이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어르신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어르신들, 만약 여기까지 듣고 내가 저렇게 하고 있었네 하고 뜨끔하셨다면 지금 아래에 고칠게요.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은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십 편의 국내외 환경의학 논문을 분석하면서 이건 정말 바로 잡아드려야 한다 하고 표시해둔 핵심 위험 요인들입니다. 조금만 바꾸셔도 몸속에 쌓이는 독성 금속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도 저거 하고 있었는데 싶으신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톡 눌러주세요. 그 행동 하나가 오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첫 번째 위험. 온수로 받는 조리물이 부르는 비소납 알루미늄이 문제입니다. 국 끓일 때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찬물은 너무 오래 걸려. 그냥 따뜻한 물로 받아야 빨라. 저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집안 온수 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은 배관 금속과 오래된 이물질을 더 잘 녹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납구리 용출 가능성이 온수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뜨거운 물은 편리하지만 중금속을 더 많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국물 밥물차 물은 무조건 찬물로 받으세요. 어르신, 지금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찬물 습관 시작 하고 댓글 남겨주세요. 의지가 오래갑니다. 두 번째 위험 수증기과 밀폐된 주방이 만드는 초미세 금속 입자 노출. 어르신, 요리하실 때 주방문 닫아두시죠. 밖에 냄새 새어나가면 싫어서요. 하지만 요리 과정에서 생기는 뜨거운 기름 수분 음식 입자는
대기 중 금속 성분과 결합해 초미세 입자가 됩니다. 이게 코를 타고 뇌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풍기보다 가스불을 켜기 전에 먼저 환풍기를 켜면 주방 안에서의 미세오염 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불 켜기 전 환풍기, 먼저 창문은 10cm만 열기. 혹시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터치해주세요. 이 정보 놓치지 않게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새 조리도구에 남아있는 잔류 연마제. 새 냄비, 새 프라이팬, 새 국자. 아이고, 반짝반짝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제조 단계에서 금속 표면을 다듬기 위해 쓰는 연마제는 기름 성분에 잘 녹고 물로만 씻어서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알루미늄 니켈크롬 가루가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지도합니다. 새 조리도구는 반드시 기름 세정 끓이기 헹굼 4단계를 거쳐야 완성된다. 이 4단계는 과학적으로 잔류 금속 성분의 용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아이고, 나도 저거 하고 있었는데 하는 습관 있으셨죠? 그게 바로 몸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4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몸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금속들을 내보내는 해독 사중주. 이걸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어르신 냉장고에 이미 있는 것들로 효과가 보고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듣기만 하면 아는 정보가 아니라 지금 바로 따라하면 바뀌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배운 주방 속 위험 요소들을 막는 것이 첫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미 쌓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조언들 중에서 이건 정말 쉬우면서 확실하다고 검증된 방법만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다 보니 소화도 더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아진다. 변이 굵게 안 나오고 자주 끊기는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사과나 배를 껍질째 드시고 아침에 사과 한 알 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을 안전하게 먹을 준비 과정입니다. 따라하기 쉬운 준비법 알려드릴게요. 큰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3분만 담그세요. 이 과정만으로 겉표면 먼지가 상당히 제거됩니다. 베이킹소다 한 꼬집을 손에 묻혀 가볍게 문지르기. 굳이 비비지 않아도 소다 입자가 기름막 같은 잔여물을 잘 떼어냅니다. 흐르는 물에 천천히 헹구기. 세게 헹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침에 한 개가 중요할까요? 사과배 껍질에는 팩틴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속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금속류 잔여물과 결합해 대변 배출량을 늘려줍니다. 특히 30-40년간 주방에서 요리해온 분들은 장에 묵은 찌꺼기가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 팩틴 섭취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생마늘은 배 아프고 굽자니 성분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굽는 방식 대신 순한 마늘청을 권합니다. 껍질 깐 마늘을 슬라이스로 얇게 썰어주세요. 유리병에 마늘과 꿀을 1:1 비율로 넣는다. 일주일만 두면 끝. 섭취법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티스푼 1개 드셔보세요. 효과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늘의 유기황 화합물은 간의 해독 효소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성분입니다. 즉, 몸속 찌꺼기를 분해하는 공장을 더 잘 돌게 만듭니다. 미역 다시마가 아니라 더 실전적인 해조류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대부분 미역국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해독 목적이라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미역 한 줌 찬물 10분 불리고 무침으로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미역을 오래 끓이면 점성이 줄어듭니다. 그 점성이 바로 금속류와 결합하는 성분 알긴산의 핵심이기 때문에 끓이는 것보다 무침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쉬운 미역 무침 알려드릴게요. 불린 미역 한 줌, 오이 반 개, 참기름 반 스푼, 깨 조금, 식초 너무 많이 넣지 말기 속 자극. 이 방법이 왜 좋냐면요. 알긴산 중금속과 결합해 젤처럼 만들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풍부장 연동운동 촉진해요. 짠 음식 많이 먹는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보다 물의 타이밍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라는 말은 너무 뻔하죠. 문제는 언제 마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후 30분 뒤 따뜻한 물 1컵 드셔보세요. 시니어 소화기관은 젊을 때와 다르게 위산 농도가 낮아져서 음식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되고 숙변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루틴은 이것입니다. 식후 30분 뒤 따뜻한 물 1컵 드세요. 취침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1컵 드세요. 아침 기상 직후 1컵 드세요. 이 루틴이 장을 부드럽게 만들고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독성 잔여물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복잡한 해독법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꼭 해야 하는 건 딱 4개입니다. 아침 사과배 껍질째 1개, 속쓰림 없는 마늘청 티스푼 1개, 미역 무침 1줌, 식후 30분 물 루틴 드세요. 이 4가지만 2주 하면 변이 가벼워지고 속이 덜 답답하고 피로가 줄고 부종이 가라앉고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내가 오래 써온 냄비, 나무 주걱, 밥솥, 주방 습관 하나하나가 어쩌면 내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무거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분명히 보고된 사실입니다. 해로운 요소를 차단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면 혈관과 장기 기능은 다시 안정되고 뇌의 염증 반응도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박정임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도 처음엔 충격부터 받으셨어요. 냄비를 싹 바꾸고 밥솥을 다시 들여다보고 사과 껍질부터 미역까지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한두 주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발 저림이 조금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물을 어떻게 받는가? 냄비를 어떻게 처음 세팅하는가? 반찬통 하나를 어떤 것으로 바꾸는가? 바로 이 작은 선택들이 몸속 독을 막고 머릿속 맑음을 지키고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9가지 위험 습관은 겁을 드리려고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배우자를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전 습관대로 그냥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서 몸이 다시 힘을 찾도록 도울 것인지. 정답은 늘 실천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상을 전달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다시 세우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적어주세요. 손으로 직접 남긴 그 2글자가 오늘 다짐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주방에서 오래 음식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일은 작은 공유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와 실천 가능한 건강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은 포기하는 순간 멀어지고 실천하는 순간 돌아옵니다. 오늘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